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이죠. 문이과 융합 프로그램인 엑셀을 활용한 통계를 담당하고 있는 이철승입니다. 오늘은 이제 2주차 1차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엑셀 파일을 한번 불러와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바탕화면에 지금 지난번에 작업했던 파일들이 있어요. 이 파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 파일을 이제 더블 클릭을 하고 열어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작업했던 1-1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1-1. 자, 1-1 파일을 열어보면 비밀번호를 입력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지금 여러분 화면에도 비밀번호 입력해라 나올 건데 제가 비밀번호를 입력하겠습니다. 창을 옮길게요. 비밀번호 입력하고 요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요 파일을 가지고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이 파일을 가지고 하니까 일단 저장을 하나 할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고 우리 바탕화면에 이제 2-1 이렇게 할까요? 2-1로 저장을 할 겁니다. 자, 요 파일을 가지고 이제 할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엑셀에서 한자 변환하는 거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자 변환하는 거.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생년월일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지난 시간에. 이 생년월일을 한자로 한번 바꾸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글씨를 이 뒤에다가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가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자판에 보시면 한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한자 이렇게 누르게 되면 한자를 변화할 수 있게끔 나와 있어요. 그래서 등록된 단어 같은 것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보면은 고급 기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딱 이렇게 내려보면 이 생년월일을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생년월일 같은 거는 이제 등록이 돼 있죠. 여러분 이름 같은 거 안 돼 있을 때는 등록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레디오 버튼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요건 한자, 요거는 한글과 한자, 요거는 한자와 한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한자 사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딱 클릭을 해보면 생년월일에 대한 날생, 해년, 달월, 날일 이렇게 의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내가 생년월일이라는 한자를 놓고자 할 때 그러면 변환 누르게 되면 생년월일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생년월일 바꿨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뭐 한자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메뉴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메뉴에 보면 리본 메뉴 보면은 검토라는 메뉴가 있어요. 검토. 그죠? 이 검토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꺼번에 뭐 한자로 바꾸고자 할 때,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런 것들이 있더라라고 한다면, 한글을 블럭을 잡습니다. 내가 바꾸고자 하는. 자, 예를 들어서 학번, 학과, 학년 이렇게 블럭을 이제 드래그를 했는데, 자, 여기 누르고 Shift 누르고 이렇게 해도 돼요. 똑같아요. 자, 컴퓨터 탭에 보면은 한글 한자 변환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걸 눌렀더니 자, 학번, 자, 변환, 그 다음에 학과 변환, 그 다음에 학년 변환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그래서 이런 기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능들은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뭐 그렇게 뭐 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문자 입력하는 거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특수문자 입력하는 거를 하는데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지금 A1 셀입니다. 지금 뭐 셀 병합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앞뒤로 엑셀을 활용한 통계 분석 앞뒤로 특수 기호를 넣어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어찌됐든 간에 기호를 삽입해야 되니까 삽입 리본을 누르게 되면 이 맨 오른쪽에 보면 기호라고 되어 있어요. 기호 있죠? 기호를 클릭해서 여기서 기호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특수 문자 있고 기호에서 여기서 쭉 이렇게 내려가면서 찾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찾기는 조금 작업하기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미음
자판에 보면 미음, 니은, 이응, 리을, 히응 뭐 이런 자음 뒤에 다 특수기호가 있어요. 그래서 커서를 딱 놓고 미음을 한번 눌러봅니다. 자, 지금 자판은 한글로 되어 있어야 해요. 자, 미음을 한번 이렇게 지금 영어로 되어 있죠? 미음을 한번 이렇게 입력해주세요. 미음을 누르고 한자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자, 미음을 누르고 한자 버튼을 눌렀더니 아래에 특수 기호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자음 다음에는 다 들어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별로 놓고 싶다 그러면 별로 이렇게 딱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뒤로 가서 미음하고 한자 버튼 눌러서 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수문자를 놓고자 할 때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이제 특수 기호 입력하는 걸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엑셀 표로 이제 작업을 할 때, 엑셀 표를 작업할 때, 메모 같은 걸 넣을 수가 있어요. 메모.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산점을 내가 주겠다. 가산점을 주겠는데, 이 가산점에 메모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토 탭에 보면 새 메모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면 단축키로는 Shift F2라고 되어 있고요. 새 메모를 딱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가 메모를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글씨를 쓰시면 돼요. 자격증 이렇게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빈 셀을 클릭을 했더니 안 보이죠? 근데 여기 표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마우스로 이렇게 갖다 대면 메모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를 클릭을 하고 잠시만요. 여기서 메모를 이제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오른쪽 마우스를 한번 눌러보세요. 오른쪽. 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게 되면 오른쪽 마우스에서 쭉 내려보면 메모 표시 숨기기라는 게 있어요. 일단 메모 표시 숨기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메모가 항상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꾸 어떤 위치로 드래그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이 메모 같은 경우에 지금 글씨가 이 자격증이란 글씨가 이렇게 조금밖에 없는데 메모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메모를 편집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점점점점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자, 우측 마우스를 누르게 되면 메모 서식이라는 게 나와요. 메모 서식 클릭하면 메모와 관련된 서식의 어떤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메모에 관련된 글꼴이에요. 여기는 글꼴. 그 다음에 맞춤은 메모의 맞춤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자동 크기라고 하면 메모의 크기를 자동 크기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글씨의 양에 따라서 메모의 글씨가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또 우측 마우스 눌러서 메모 서식에 보면 맞춤은 이제 알겠죠. 그 다음에 선 및 색깔, 메모의 선이라든지 색깔, 크기, 그 다음에 보호, 대체 텍스트, 여기서 글씨, 이거 글씨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 여백 지정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대로 놔두시는데 보통 맞춤 많이 할 것 같아요. 맞춤. 그래서 메모 이런 기능이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표시가 되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항상 나와 있고요. 다시 우측 마우스 눌러서 메모 숨기기 하게 되면 메모가 숨어져요. 그러면 마우스로 갖다 낼 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메모를 이제 입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메모는 인쇄할 때도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파일 우리가 인쇄 누르게 되면 자, 이제 메모가 지금 현재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메모 표시라고 체크를 하게 되면 인쇄할 때 이렇게 메모가 표시가 돼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이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해놨습니다. 자, 자동 채우기라는 걸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동 채우기. 자, 우리가 이제 엑셀은 숫자 계산이라든지 통계 이런 거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숫자를 넣고자 해요.
자, 번호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번호라고 입력해갖고 여러 가지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할까요? 제가 1이라고 한번 입력해볼게요. 1. 그리고 1이라고 입력한 상태에서 클릭을 하고 마우스를 가지고 이 오른쪽 하단 모서리 쪽으로 딱 가게 되면 이렇게 플러스 모양이 날씬한 플러스 모양이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아래로 쭉 이렇게 하게 되면 숫자는 복사가 됩니다. 자, 드래그 했을 때 숫자는 복사가 돼요. 다시 한번 요거 두 개는 지우고, 그 다음에 클릭을 하시고 똑같은 방법인데요. 컨트롤을 누르고, 지금 컨트롤을 누르고 계세요. 똑같이 이렇게 오른쪽 끝에를 가게 되면 플러스 위에 작은 플러스가 하나 더 생겨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일씩 증가해요. 일씩.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일씩 증가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한번 해보냐면, 자, 학번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학번 1. 그러면 학번 1이라고 했을 때 지금 한글하고 숫자가 같이 있어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드래그를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드래그를 하면요, 한글은 복사가 되고 숫자는 일씩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뭐 잘 이용을 하면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일 눌러서 보면 옵션이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자, 파일 눌러보세요. 파일 눌러보시면 옵션, 맨 밑에 보면 옵션이라는 데가 있어요. 옵션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면, 자, 여기에 보시면 쭉 있는데 그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걸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고급에 보면 쭉 아래쪽으로 내려보세요. 쭉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여기에 맨 아래에요.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을 해보면, 자, 여기 볼게요. 여기 보면은 뭐 영어로 요일 같은 거 쭉 나와 있고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쭉 이렇게 목록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 학과는 지금 없어요. 근데 학과를 놓고 싶어요. 그래서 몇 개 학과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뭐 항공 서비스,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경찰, 법학, 경찰 이제 행정이고, 그다음에 몇 개만 생각나는데 해볼게요. AI, 융합학과, 뭐 물리치료도 있고요, 뭐 작업치료도 있고, 유아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음, 미용과학도 있고, 그 다음에 치위생학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정도 일단 몇 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사용자 지정 목록에는 제가 방금 입력했던 이 목록은 없어요. 그쵸? 추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 맨 아래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자, 확인 눌러보고요. 자, 확인 눌러보고 학과를 이제 이렇게 지우고, 여기다가 항공서비스학과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그 상태에서 제가 잠깐만요. 뭐라고 썼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구글에서 제가 항공 서비스만 적었네요. 지금 그쵸? 항공 서비스만 적었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만 적어볼게요. 항공 서비스. 그 상태에서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학과들이 입력이 돼요. 왜 그러냐면, 자, 파일에서 옵션에서 고급에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 순서대로 쭉 드래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만약에 삭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선택하고 삭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래 상태로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글자니까
이제 복사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뭐 이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사용자 지정 목록도 지금 작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이 하는 것들, 많이 뭐 쓸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등록해서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뭐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이렇게 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표를 이렇게 드래그를 한번 해볼게요. 자, 드래그를 해보면 홈 리본에 한번 볼래요? 홈 리본에 보시면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스타일. 그죠? 이 스타일을 여기 있는 조그마한 삼각형 화살표가 아래로 떨어진 거 있거든요. 이걸 누르게 되면 이게 이제 색깔이 이렇게 자동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색깔이. 그 다음에 뭐 요 모양도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모양도. 아셨죠? 뭐 이렇게 자동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런 방법들은 좀 고운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고운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그러면 이 표를 만들고자 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클릭하시고 Shift 누르고 클릭하세요. 그럼 블럭이 잡아졌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글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글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위에 보면은 이렇게 표 모양의 어떤 아이콘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눌러보면 테두리라고 나와 있어요. 테두리. 그쵸? 그러면 모든 테두리예요. 이게 모든 테두리. 그러니까 여기에 블럭 잡은 모든 테두리에 실선으로 선을 넣어라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딱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표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뭐 바깥쪽 아니면 위쪽 여기 아래만 여기 두 줄을 이렇게 넣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래쪽에 두 줄. 그러면 또 누르세요. 또 눌러서 여기 있네요. 두 줄. 아래쪽 이중 테두리 있죠?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아래쪽 두 줄이 지금 잘 안 보이시지만 두 줄의 이중 테두리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해갖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블럭 잡고 이 페인트 통 가지고 색을 넣어도 되고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표 모양 만들 때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물론 스타일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여기는 좀 마무리하고요. 일단 저장 한번 하십시오. 저장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새 파일 한번 열어볼게요. 파일 누르시고 새로 만들기라고 하십시오. 해통하면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조금 이렇게 키우고 할게요. 자,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수식 한번 할 거예요. 수식. 자, 수식 입력하기부터 할 건데 여러분 이제 수식 할 때는 반드시 등호라 그러죠. 이 등호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 자판에 보시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인 건 이제 곱하기만 조금 아스테이크 문자로 좀 특이하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 한번 수식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습 파일을 하나를 여러분한테 제공해 줄 거예요. 그래서 자료실에다가 실습 파일을 하나 넣어놓고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하면은 우리 여러분 소프트는 이 클래스 화면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 학습 정보에 보시면 자료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실 있죠? 자료실 한번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아마 이 강의를 듣고 있을 때가 2주차일 거예요. 자, 2주차 실습 파일이라고 제가 올려놓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쵸? 요거를 다운로드 하십시오. 요거를 여기 있는 실습 파일 다운로드 하게 되면 자, 이 파일이 보일 거예요. 그쵸? 이 파일이 다운로드 하게 되면 이 파일이 보입니다. 이 파일 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원래 이제 입력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시간도 오래 짧고 입력할 시간도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이런 거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열고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고 바탕화면에 엑셀 비교과에 있어요. 우리 바탕화면에 엑셀 비교과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거기다가 그냥 2-2 이렇게 하십시오. 2- 어차피 이 파일 가지고 그 다음 차시까지 갈 거니까 2- 이렇게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실습했던 것들을 이제 제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런 거 가지고 할 겁니다. 자, 화면을 조금 키울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연산하는 것부터 제가 조금 가르쳐 드릴 건데, 먼저 이제 그 셀들의 이름을 이제 먼저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면 우리 합계를 구해야 되거든요. 합계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썸이라는 방법도 있고 자동 합계 기능도 있고 더하기를 이용한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제 더하기는 이제 쉬우니까 제가 이제 바로 하는 방법들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합계는 말 그대로 합계는 여기 상반기하고 하반기 합계일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요. 자, 홈 리본에 보시면 오른쪽으로 놓으면 자동 합계라는 게 있어요. 자동 합계. 있죠? 자, 자동 합계를 자, 여기 조그만 화살표를 딱 클릭하게 되면 합계라고 되어 있어요. 합계. 그러면 이 합계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합계가 돼 버려요. 숫자로.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지금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sum이라는 함수예요. sum. 합계를 구할 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주의하실 거는 내가 요것만 더할 건데 지금 목표량까지 더해진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식은 C4부터 E4까지 합계를 구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여기다가 는 하십시오. 는 이렇게 는. 자, 어차피 함수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짧으니까 바로 저는 함수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합계를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는요, sum이라는 함수입니다. sum. 그래서 sum이라고 씁니다. sum. 자, 그러면 sum이라고 쓰게 되잖아요. 그럼 sum과 관련된 함수들이 쫙 나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함수에 대해서는 좀 책도 찾아봐야 해요. 자, 그러면 함수는요, 가로가 있어요. 가로를 이렇게 합니다. 가로를. 그러면 이렇게 가로를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밑에 넘버 1, 넘버 2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넘버 1하고 넘버 2를 더해라 라는 말이에요. 근데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할 거냐면 요 두 개를 더할 거예요. 요 두 개. 끝에 요렇게 드래그 하십시오. 요렇게 드래그. 자꾸 이렇게 드래그 하게 되면 D4부터 E4까지 썸을 구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가로가 열어져 있어요. 열어져 있고 여기는 닫혀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가로를 이렇게 닫고 엔터를 한번 해주십시오. 자, 엔터를 하게 되면 48이라는 값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동 채우기 핸들을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을 클릭을 하시고요. 48을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 하단에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플러스 모양으로 날씬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아래로 쭉 내리십시오. 그리고 쭉 내리면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돼요. 오류는 무시할게요. 오류 무시. 자,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러면 지금 봅시다. 10하고 11 더하니까 21 맞죠? 그쵸? 그러면 자, 여기 수식 보면은 D4부터 E4고요. 여기는요. D21부터 E21이에요. 그쵸? 그렇다면 우리가 자동 채우기 핸들로 아래로 내렸을 때 앞에 있는 상반기하고 하반기의 셀들이 상대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상대 참조라고 합니다. 상대 참조. 그래서 엑셀에서는 상대 참조를 많이 쓰죠. 상대 참조를 많이 쓰고 또 절대 참조라는 것도 있습니다. 절대 참조. 자, 근데 자, 평균을 한번 구할까 합니다. 이제 평균을.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지금 합계가 구해졌고 두 개로 평균을 해야 되니까 나누기 2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엑셀에서는
averag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average. 그래서 우리는 average라는 함수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평균. 자, 얘 둘의 평균이에요. 얘 둘의 평균. 자, 이게 포함되면 안 돼요. 이것도 포함되면 안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다시 는 하십시오. 그래서 average예요. average. 그래서 여기에서 average, average, average라고 하시고 가로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똑같아요. 자, 상반기하고 하반기의 평균이다라는 말이에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블록 잡아주시고 그러면 D4부터 E4까지의 평균을 구해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가로를 이렇게 닫아주세요. 자, 가로 닫았죠? 그리고 엔터 치게 되면 자, 24가 나왔죠? 그러면 요 두의 합계에 나누기 2와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그대로 아래로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값이 나와요. 물론 여기 이제 지금 셀 서식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류 무시하시면 돼요. 이 값이 나왔다. 그럼 이게 맞냐?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는 보면 여기 보시면 자, 소수점이 없는 것도 있고 소수점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보기 안 좋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해라 라고 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블럭을 잡으시고 클릭하시고 시프트 클릭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홈 리본에 셀 서식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요. 지금 말고 홈 리본에 보시면 표시 형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시 형식에서 보시면 여기 두 개 보시면 요거는 땡긴 거, 자릿수를 늘리는 거고 요거는 자릿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릿수를 일단 늘려볼게요. 눌렀더니 땡땡 넣었죠? 한번 이렇게 하게 되면 소수점 한 자리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할 거냐면요. 옆에 이제 셀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참과 거짓이라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참과 거짓을 참을 true라고 그래요. 거짓을 false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불리언이라고 그래요. 참 거짓 그러니까 논리 연산이거든요. 논리 연산 그러니까 참과 거짓 즉 1과 0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기준은 이제 이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0과 1이 0은 거짓이야 그리고 1은 참이야.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1이 참이 아니라 0이 아니면 참이었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문자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그 참과 거짓을 표현하는 연산은 and와 or와 같은 논리 연산도 있고 논리 연산의 결과도 있고 그 다음에 크냐 적냐 같냐 뭐와 같은 관계 연산도 있어요. 우리가 쉽게 해서 부등호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목표 달성을 초과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량이 지금 50이잖아요. 목표량이 50이고 그 다음에 합계가 지금 48인데 지금 목표량보다 A는 못했네요. 그렇죠? 그럼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목표 달성 여기다가 클릭하시고 는 하십시오. 는 하시고 F4 요 F4 있죠? F4를 딱 클릭을 합니다. F4가 C4 이상이어야지만 이 true가 나오게끔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상이다. 그러면 크거나 같다. 이렇게 크거나 같다. 뭐보다? C4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는 F4가 C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엔터 치게 되면 여기는 가죽 패드는 목표 달성을 하지 못했네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아래로 쭉 드래그를 할게요. 그러면 어떤 거는 true로 돼 있고 어떤 거는 true가 아닌 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true가 되어 있는 거는 목표량을 달성을 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원래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조건부 서식이라는 거를 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그쵸? 근데 조건부 서식은 아직 배우질 않았으니까 그러면 요런 연산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관계연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관계연산이나 and나 or와 같은 논리연산은 결과치가 이렇게 true나 false 같은 이런 결과를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2주차 첫 번째 시간이거든요. 이제 2주차 2차 시에는 더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장 한번 하십시오. 저장 이렇게 저장 한번 하시고 그 다음 차시 그 다음 시간은 바로 이 파일을 불러와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